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6% 급락하며 시총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간 엔비디아. 오늘 이 시간은요, SK하이닉스 주가 점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거래를 연속 하락하며 전거래일 22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 압박에 시장이 술렁였는데 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묶인 만큼 주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일부 과열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 대표가 바로 소개해 주신 AI 대명사죠. 그 엔비디아와 SK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뭘까요?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SK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린 것은 한 보름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엔비디아를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3일 동안 특히 오늘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급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젠슨왕 CEO가 또다시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역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저는 SK하이닉스를 두 가지 조정으로 봅니다. 첫째,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는데요. 기간 조정으로 본다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2주간 한 3일 됐죠. 지금 SK하이닉스 조정 들어간 지. 그런데 앞으로도 한 2주간 정도 더 추가 조정 가능하고요. 가격 조정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폭의 3분의 1, 즉 30% 가격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SK하이닉스 기준 볼 때 20만 원대 초반까지는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린 말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TP, 즉 목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 리포트 나오는 거, 저는 그를 3번까지만 수정을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볼까요? 금년 초에 목표가가 15만 원으로 조정됐어요. 그 전에는 10만 원대 초반인데 두 번째, 한 두어 달 전에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23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1, 2, 3, 15만 원, 20만 원, 23만 원 그 세 번의 수정까지는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조 부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SK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29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다. 아, 이해생 겁니까? 예, 조재기 랭커님 같습니다. 예, 그게 고점이었습니까? 아, 고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올 때가? 네, 네 번째 나올 때는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불가피하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의 그 선두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조정은 저는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국면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시장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했죠. 특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런 데가 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가 형성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우리 나 소장 얘기처럼 다양한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대왕골에 올라탄 증시 기대 커지고 있죠. 지난 21일에 정부가 동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들 주가가 들썩였었죠. 계속 그 이후에도 일부 종목들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성웅 이사께서 살펴봐 주시죠. 전략회의가 열렸었고 관련해서 참석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래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시세가 있었는데 이때 참석 기업 같은 경우 GS그룹, 그다음에 포스코인터 이런 쪽에 기업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GS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다 보니 상사 부분을 담당하는 GS글로벌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도 한 4%대 정도 어제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의 연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우선은 한국가스공사는 시가총액 6조 정도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게 주가가 부담스럽다라는 잣대로 접근하기보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한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한국가스공사에는 있음에 따라서 이와 연관된 자금 같은 경우가 유입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일정이나 뭐 재료들이 있을 때 그때 주가 반응 같은 경우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하는 모습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공식적인 의견으로는 12월에 이 관련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뭐 진행을 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밝혔어요. 그렇다 보니 일정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12월에 진행 부분 같은 경우가 컨센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이 핵심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PF 이슈가 있지만은 뭐 이 이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상사업종 같은 경우는 뭐 중심업종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음 달엔 시추 위치 선정이 12월에는 첫 시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인 만큼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뉴스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사 10곳 가운데 6곳의 주가가 공모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열됐던 IPO 시장에 거품이 빠졌다라는 분석인데요. 구체적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화진 과장님이 살펴봐 주실까요? 네, 뭐 상반기에 뭐 IPO 상장했던 회사들 10곳 중에서 한 6곳 정도가 이제 공모가보다 하회를 했는데, 물론 처음에 이제 공모가 경쟁 청량률은 굉장히 일단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도 뭐 APR이 있었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IPO를 하게 되었을 때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대다수가 이제 상장하게 됐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빨리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이제 400% 이제 따따상까지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좀 단익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보이고는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때 일단 뭐냐면은 대부분 대형주에 대한 수급적인 쏠림이 좀 많았던 만큼 올해 IPO 상장했던 회사들 대다수가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면서 조금 흥행을 이끌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APR 같은 경우도 애초에 상장했을 때 대략 45만 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왔다가 20만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추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울트라 툰과 같은 이게 흥행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40만 원까지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IPO를 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그 해에 뭐 섹터나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느냐, 아니면은 실적이나 수주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그 중에서도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모가 희망 가격 밴드 내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이나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충분히 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이제 다음 주에 결국 시프트업이 상장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1분기 때 실적이 좀 좋은 흐름도 나왔었고 2분기 때 제품에 대한 판매도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도 만약에 기간 청약이나 향후에 7월 11일 날 상장하게 되었을 때 공모가 가격 상단에 있게 됐을 때와 아니면 희망 가격 밴드 내에 있을 때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도 한중 NCS 상장 후에 주가 흐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SOS 랩인가요? 오늘 상장을 합니다.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IPO 대우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열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실적을 꼼꼼하게 살피는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업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자 개발 생산, 즉 ODM 업체들이 증시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수출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주 전망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의 성격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하반기에서 뭐 올해 1분기까지는 HBM 포함한 AI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하는 유동성 시장 장세를 보였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등 수출 종목 위주의 실적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조업자 개발 방식인 ODM 업체들도 일단 수출주에 포함되면서 최근 주가가 상승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 없는 인디 브랜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신 개발 생산하는 한국 홀막, 코스맥스와 같은 종목들의 실적도 증가 중이고, 건강식품 ODM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국내에서 어떤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증가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부진하지만 이를 해외 매출이 만회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건기식 ODM 업체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 중인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콜마 B&H는 46%대까지 올라왔고 노바렉스 30%, 그리고 코스맥스 MBT가 69%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원인은 아무래도 기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과 전반적인 K컬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예상 실적에서는 화장품 ODM과 건기식 ODM은 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풀 가동해도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성수기를 앞두고 선케어 제품 위주의 어떤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되겠지만 건기식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 시장 회복이 미진한 관계로 1분기와 비슷하거나 또는 소폭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이제 국내 부분 회복세가 나타나는 전망도 있지만 금리 인하 시기나 인플레 동향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주로는 2분기 포함해서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콜마, 그런 코스맥스, 그다음에 건기식 쪽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 속도 확대가 좀 빠르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노바렉스 정도는 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ODM 업체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 꼽아주셨는데 사실 뭐 실리콘투라든지 아이패밀리 SC, 본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미국향 수출이 찍히는 쪽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시장의 성격이 수출주 위주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 위주의 조정 장세가 더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 실적으로 승부하는 수출주가 더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정 시 저점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펄어비스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NH투자증권은 삼성 E&A 목표가를 기존의 38,000원에서 3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목표가는 각각 109,000원 그리고 14만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럼 상향 리포트부터 만나볼까요? KB증권은 신한지주와 관련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기대치를 웃도는 이익 시현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연체율 상승 PF 관련 충당금 부담에도 견조한 이익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주주환원 재고 기대감 역시 유효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6만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상인증권은 펄어비스의 목표가를 5만 1,000원에서 6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에 다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와 함께 게임스컴 수상 가능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를 확정 지은 게임들을 살펴보면 붉은 사막 수상이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봤고요. 또 붉은 사막 기대감만 계속 높게 유지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목표가 상향과 함께 중소형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 리포트인데요. DS투자증권은 리포트 제목 업사이클의 지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도체 호황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범용 D램과 낸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봤고요. 하반기 중 HBM3 관련 주요 고객사항 유미한 납품이 전개된다면 주가 상승의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주가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봤고요. 목표가는 10만 9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사를 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파라다이스인데요. 이전 상장을 앞두고는 호재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 반등했지만 또 어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사한 한중 NCN스도 주가가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였는데 자, 현재 주가 상황들 남인호 소장님께서 진단해 주시죠. 네, 우리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방금 말씀해 주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왔고요. 또 한중 NCS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한 칸씩 시장을 옮겼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에 이미 반영된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파라다이스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왔다 해서 그것이 또 새로운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어떻게 됐죠? 10배나 올랐습니다. 5천 원짜리가 어제 고점 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3만 6천 원까지 조정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실력이 중요하다. 즉 이제는 파라다이스라든가 한중 NCS 같은 경우는 각자 개별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잠깐 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자칫 잘못 들으시면은 반도체 이제 안 좋게 보는 것도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각각 1,000만 원씩 준다면 뭐 받겠냐. 저는 삼성전자 받겠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만일에 저에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000만 원씩 누가 준다. 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삼성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반도체는 이번 주가 아니고 금년 말 혹은 내년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다만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정을 보이고 삼성전자 같이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은 종목은 조정을 우려할 필요 없다. 있어봤자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떨어진다고 물타기 할 때 아니고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전략을 우리 나선호께서 과감하게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맞는 방향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예상대로 예측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 꾸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인 옴리클로가 식품의약품안전처한테서 품목허가 획득했습니다. 작년 6월에 품목허가 신청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어떤 제품인지 주가 전망 어떤지 지지부진한 셀트리온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성웅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밀러 사업을 하는데 이 시밀러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공고하게 나타나면 이 부분의 지속성은 좀 연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은 노바티스의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옴리클로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 등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그리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국내 허가를 획득한 부분인데 지난해 세계에서 약 5조 원 상당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약품이기 때문에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셀트리온에게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 정책이 좀 예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간담회에서 밝힌 바로는 자금의 활용을 주주 친화 정책보다는 M&A 쪽으로 우선은 좀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답보 상황에 있는데 M&A 같은 경우에 행보에 따라 주가의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이렇게 글로벌 영토 확장의 속도를 내면서 식약처 승인으로 또 하나의 성과를 보탰는데 주가 흐름도 부디 좀 힘을 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NC소프트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업 분할을 통해 전문기업 2곳을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조치의 배경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화진 과장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어제 장중에 4%까지 빠졌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이제 회사 분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1.6% 상승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지금 게임 업체들이 물론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게임 매출보다는 인건비나 경영에 대한 효율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그의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품질 경영 서비스나 애초에 이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떼내면서 전반적인 기업 가치나 게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집중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애초에 이제 콘솔 사업 부분이나 이런 기존 사업 매출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게 되면서 물론 조금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워낙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신작 호연이나 아니면 배트크러쉬가 다음 달에 또 신작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
게임사들이 중국보다는 이제 콘솔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만큼 애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사들의 대부분이 1분기 실적이 게임 산업이 회복됐다라는 신호가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NC소프트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기장 개장까지 약 40분 남았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하락했고 암호화폐 부진했습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도 깨졌습니다. 이 밖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는지 김영재 이사께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오늘 그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라이다 기술 전문 업체인 SOS랩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청약 과정에서 기간 경쟁률이라든지 일반 공모율이 1000대 1을 넘었고 6조 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렸던 종목인데 유통 가능 물량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장중 변동성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자율주행 테마도 관심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가 오늘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데요.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해서 관심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세 번째 같은 장소인 킨텍스에서 또 3일간 세계 배터리 앤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여기서는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지로 해운과 물류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큰 상승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1주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STX 그린로직스 상한가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고 그 외 관심 키워드로 양자기술, 우주항공, 창투사 선정이 가능한데 오늘 퀀텀 코리아 개최로 양자기술 관련주와 또 중국 달 탐사선 기한 관련의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그리고 부산에서 스타트업 포럼 행사인 그런 행사가 개최되는 관계로 창투사 움직임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